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럭셔리 프리미엄 SUV 제네시스 GV70 그리고 볼보의 XC60 이 두 가지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유가가 굉장히 비싼 상황에서 내연기관을 비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려왔죠. 심지어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정상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두바이유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가가 더 내려가서 리터당 1,600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황인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유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러한 내연기관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이 제네시스 GV70하고 볼보 XC60 이 두 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차량은 준중형에서 중형 사이급 정도 되는 SUV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점도 동일해요. 앞모습에서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GV70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제네시스의 두 줄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요 앞으로 크레스트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릴의 형상, 엠블럼 이 두 가지를 보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잖아요. 크게 들어가 있으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거고,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으면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요 카메라를 보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모두 알 수 있는 겁니다. 볼보 XC60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볼보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특히나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토로의 망치라고 하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볼보의 디자인은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어서 XC90, XC60, XC40 할 거 없이 전부 다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거의 완성도가 높은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디자인이 질린다라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차량은 XC60 중에서도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이 볼보 XC60에는 총 4가지 정도의 트림이 있는데요, B5, B6, T8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B5에서는 플러스가 있고 얼티메이트가 있고, B6에서는 얼티메이트 브라이트, 그리고 T8 요거까지 올라가면은 최종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B5에 해당하는 두 가지 차량은 엔진 출력이 250마력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여기 안에서 옵션 차이가 있는 편이고요. B6로 올라가면 엔진 출력이 300마력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T8 최상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들어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B5 플러스하고 얼티메이트 이 두 가지 차량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요 앞에 요 카메라입니다. B5 플러스에서는 어라운드 뷰가 안 들어가요. B5 얼티메이트부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갑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볼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요 휠인데, B5 플러스는 18인치, 얼티메이트는 19인치, B6로 올라가면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B5 얼티메이트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에는 휠 인치수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18인치, 19인치, 21인치 이 3가지인데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차이점이 좀 커요. 제가 항상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가장 기본 트림에 해당하는 휠은 어지간하면 좀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기형으로 나왔던 차량들은 이 캘리퍼가 4피스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피스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색으로 되어 있거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야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19인치 휠부터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4피스톤 브레이크 뿐만 아니라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휠 옵션 하나 들어가는 것만 해도 33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싼 옵션이에요. 이 GV70은 일반 차량이 있고 스포츠 패키지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휠 옵션을 하나 더 넣게 되면 요 휠이 아니라 와플 휠이라고 하는 21인치 휠이 새롭게 들어가요. 그 디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형하고 스포츠 패키지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 디자인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의 여러가지 차종들 중에서도 GV70의 디자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편이에요. 앞쪽에서는 클램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뒤쪽에서도 쿠페형 느낌을 살리면서도 둥글둥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반 버전하고 스포츠 패키지의 차이점은 요 머플러입니다. 머플러가 크레스트 그릴의 형태로 오각형으로 되어 있지만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저게 원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봤을 때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죠. 요 올휠 드라이브가 3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어서 보면요,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중형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룡구동 기반의 차량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준중형 정도 사이즈 되는 트렁크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 디필러 라인을 쿠페형처럼 깎아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을 수가 없어요. 볼보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로형 리어램프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보면 B5 올휠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올휠 드라이브 사륜구동은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뒤쪽 디자인은 상당히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트렁크 공간도 괜찮은지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건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편이고 두 차량 모두 다 준중형급 사이즈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C60의 실내에 들어와서 보면요,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시트예요. 이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 버전, 그러니까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요. 저는 볼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중 첫 번째가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얼티메이트부터 들어갑니다. 위에 보면은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B5 얼티메이트부터 들어갑니다. 플러스 트림은 그냥 하이 퍼포먼스가 들어가고 이렇게 B5 얼티메이트부터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기 보면은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플러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 마사지 시트가 있죠. 요 마사지 시트가 얼티메이트부터 들어갑니다. 얼티메이트가 아닌 차량에는 그냥 일반 시트가 들어가요. 얼티메이트하고 플러스의 차이점이 오르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 그리고 바워스 앤 윌킨스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전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실히 얼티메이트가 600만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티메이트 브라이트를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V70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V70은 옵션을 대략 1,500만원 정도 붙여놓은 차량입니다. 실내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은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가 있어요. GV70은 파퓰러 패키지 1이 있고 2가 있는데, 파퓰러 패키지 2는 파퓰러 패키지 1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옵션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기본적으로 파퓰러 패키지 1 정도에 해당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계기판 디스플레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 여기까지가 파퓰러 패키지 1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파퓰러 패키지 2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컨비니언스 패키지라 그래서 운전석, 조수석, 에로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까지 지원해주는 HDA2 버전이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2열 컴포트 패키지라 그래서 2열의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게 파퓰러 패키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그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요 위쪽으로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생각보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차주분이 이 실내 인테리어 옵션에다가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정도만 투자를 했어도 이 차량이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GV70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시트에 뭔가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고, 센터 콘솔의 트림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안 들어갔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편의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전부 들어가 있고요. 주행 보조 기능도 HDA2 버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죠. 우리가 GV70을 생각했을 때 1,500만원 정도의 옵션을 붙인다 라고 하면 제네시스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옵션들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프리미엄 SUV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두 차량 모두 다 연식이 23년 말쯤에 나왔던 차량이고 주행거리도 2만 km대로 거의 비슷한 편이에요. 그리고 B5 얼티메이트 브라이트의 XC60은 신차 출고가가 6,900만원이었던 차량이에요. 거기에서 뭐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볼보는 할인이 거의 없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신차가랑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V70은 기본 신차가가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옵션만 1,500만원 정도를 붙여서 6,500만원 정도에 뽑았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량 모두 다 6천만원 중반 정도의 신차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차량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냐면, GV70이나 XC60 이 두 가지 차량이 모두 다 4천만원 중반대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와, 이거 생각해보면 지금 3년이라는 시간도 안 지났는데 두 차량 모두 다 2천만원 이상 감가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4천만원 중반 정도의 어떤 차량들을 살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현대기아에서 살 수 있었던 뭐 중형 SUV 이런 차량들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GV70이나 XC60이나 준중형보다는 살짝 더 크고 중형보다는 살짝 작은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 만큼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사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4천만원 중반이면 이 두 가지 차량이 출력 자체에서도 뭐 250마력, 300마력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만큼 이 차량들이 사실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에서 취향이 정말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같아요. 나는 보증이라든지 국내 서비스 센터라든지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감성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뭔가 나는 그래도 스웨덴에서 온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 볼보라는 브랜드를 좀 더 믿고 싶어, 뭔가 바우어스 앤 윌킨스라는 오디오 옵션이라든지 마사지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볼보를 선택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차종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